네, 안녕하세요. 유산화 지상부부의 김상문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유산화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블로그 마케팅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부부는 유산화 지상부부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여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블로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경험치를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산화 컨텐츠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또 만들고 있는 유산화 디스트리뷰터 BC 사업자분들 또는 앱이 사업자,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꼭 네트워크 마케팅이 하시는 분야가 아니어도 내 사업을 또는 내 가게를 키우는데 도움받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블로그 마케팅을 제가 많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 5초 정도의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산화 지상부부의 김상문 저인데요. 14년 동안 마케팅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동산 마케팅을 시작으로 떡케이크 공방을 공동 창업해서 앙금 플라워 떡케이크 관련한 SS 마케팅을 정말 수없이 많이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을 4년 전에 시작하여 가장 큰 그룹인 유니스타즈 그룹에서도 많은 강의를 진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불러주신다면요. 지금 보시는 유산화 지상부부 유튜브 채널에 성장하는 이 모습 또한 강의 자료로 사용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해 보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 팀에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서 네이버 C랭크 로직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듯이 블로그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적을 알아야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팍팍 많이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넘겨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네이버 팀에서 네이버 서치 앤 테크라는 제목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네이버 검색 운영 정책의 코너에 보면은 주제별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반영하는 C랭크 알고리즘이라는 제목의 글이 2016년도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 잘 나오는 블로그가 되려면 이 부분인데요. 검색에 잘 나오는 블로그가 되려면 그 시작 단계에서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에는 공감하시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무조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며 무조건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또 교육도 하면서 꼼수를 알려드리거나 요행으로 블로그를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일들을 해보아도 그 정석이 오래가고 변화에도 든든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산화 지상부부 채널에서 유산화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블로그를 키우고 상위에 노출을 시키는지 함께 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그 노하우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 분들은 아래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운영되는 단톡방에 초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톡방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도 보면서 참고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검색 랭킹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 중 이 부분인데요. 사용되는 기술 중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이 부분입니다.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네이버 검색에서는 이를 C랭크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즉 문서 달랑 하나만을 가지고 어떤 경합값에서 노출을 시킬 건지를 결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해당 블로그가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는 얼마나 되고, 컨텍스트, 그렇죠? 그리고 생산되는 정보의 품질은 얼마나 좋으며, 컨텐트. 생산된 컨텐츠는 어떤 연쇄 반응을 보이며 소비되고 또는 생산되는지, 체인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블로그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블로그인지 크리에이터를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C랭크 알고리즘에서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핵심은 해당 블로그가 특정한 주제, 즉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좋은 컨텐츠를 생산해내는가입니다. 이전 포스트에서도 의무적으로 포스팅되는 일상 글보다는 전문성을 살린 단 하나의 글이 블로그 검색 결과 노출에 더 도움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블로그 검색 결과의 C랭크 알고리즘 반영 비율을 높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블로그와 또 그렇지 않은 블로그의 차이가 커지겠죠.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이렇게 산후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로 해서 예를 들어줬는데요. 산후 다이어트 키워드로 C랭크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요, 실제로 이것은 자료가 아니고 아마 이 글을 쓸 당시에 가공한 그냥 가상의 자료라고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고 판단되며 그런 글입니다. 왜냐면은 실제 이거 검색해 보면은 이 글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적용 전에는 광고성 글이 대부분을 이루었다면, 그쵸? 이렇게 C랭크 적용 후에는 어떤 정보, 노하우, 어떤 경험담 등이 담긴 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변화에 항상 함께 검토하는 부분이 그 테이블을 올려놓고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광고성을 걸러낼 거냐, 이 부분인데요. 그런 고민이 함께 들어간 검색 결과의 반영입니다. 현재 C랭크가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향후 알고리즘 개선 작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네이버 검색에서 블로그 검색 랭킹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앞에 부분 솔직히 그렇게 잘 이해 안 되고 잘 안 들렸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여기가 엑기스입니다. 보시면 C랭크에 반영되는 정보, 그럼 과연 어떤 정보가 C랭크 알고리즘에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핵심이에요. 어, 현재 C랭크가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인데요. 바로 이 부분.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 컬렉션. 네, 이 부분은 블로그 명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한번 써진 워딩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블로그 문서의 제목 및 본문, 이미지, 링크 등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 네,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블로그 문서의 어떤 제목, 본문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하고 링크도 중요해요. 또 그래서 이런 모든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서 이 문서가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블로그 명칭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앞에서 봤던 우리가 산후 다이어트 그 AC 비포 앤 애프터를 보셨지만은 그 블로그 명을 보셔도 그 차이를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DB인데요. 인물, 영화, 정보 등 네이버에서 보유한 컨텐츠 DB를 연동해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네, 이 부분은 뭐 저희랑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하나 참고할 부분은 만약에 어떤 뭐 인물을 넣거나 영화, 정보 등 이런 네이버가 보유한 컨텐츠 DB를 그대로 연동해서 어떤 블로그 본문에다가 삽입한다고 하면은 그 출처 및 문서의 신뢰도를 좀 높게 잘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자기 DB 많이 쓰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이 서치 로그인데요.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서 및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 네, 맞습니다. 서치로그. 네이버가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회사를 알고 있어요? 네, 검색회사예요. 더 큰 의미로, 예, 광고회사예요. 예. 검색으로 좋은 정보가 나와야지 그 정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날 테고 더 네이버의 어떤 포지션, 점유율은 더 높아질 텐데요. 예, 노출이 되기 전에는 어, 나의 활동성만을 내 블로그를 체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예를 들면은 뭐 내 블로그에 하루에 한두 번씩은 들어오고 있는지, 또 한두 시간 들어와서 한두 번 들어와서 뭐 한두 시간씩은 머무르고 나가는지, 또 이웃들의 이웃 추가도 하면서 이웃들의 어떤 활동도 잘 하는지 등으로 블로그를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를 체크를 하겠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 서치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최적화, 또 최적화의 전 단계, 뭐 준최적화 단계로 지수를 높여주어서, 예, 상위 노출에 띄워주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블로그 시작하고 초반에는 위의 활동만으로도, 어떤 활동요? 내 블로그를 들어가고 좀 글을 좀 써보고 좀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고 이웃들한테 한번 방문을 해보고 하는 그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건데요. 요건 정말 이제 준최적화 초반 이야기고, 그 이후에 이제 검색을 통해서 어느 온라인상의 불특정 다수가 내 블로그를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체류 시간, 뭐 공감, 댓글, 스크랩 등이 활발하게 더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서치로그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유산화라는 그 검색어로 내 글이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글이 볼만한 게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글을 보고요. 체류 시간이라고 하죠. 또 예전에는 이제 페이지 뷰라고 했던 다른 글도 정독도 하면서 글을 하나만 보고 나가지 않고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일곱 개를 봐요. 또 공감도 눌러주고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면은 글의 내용이 좋아서 댓글도 남겨주고 또 다른 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공유도 가져가고 어떤 링크로 URL을 복사해서 뭐 단톡방에 넣어주기도 하는 등의 스크립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은 유사나 키워드의 C랭크 점수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요약해 볼게요. 만약에 유사나 헬스팩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로 내 블로그를 어떤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여러 활동을 해준다면 내 블로그에서, 예, 네이버에서는 내 블로그에 유사나 헬스팩 키워드에 잘 노출되는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맞춰서 C랭크 지수도, 예, 높여주겠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스코어인데요. 예, 웹문서 사이트. 네,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는 웹문서와 사이트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지금은 이제 웹 사이트로, 예, 통합돼서 보이고 있죠. 예, 뉴스 등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해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 네, 참 말이를 좀 어렵게 놨어요. 쉬운 애로예요. 예,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 네, 그렇죠. 우리에게 타 채널에서, 네이버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네이버로 흘러 들어오게 해주면 네 블로그의 점수를 높게 줄게.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네이버라는 거에 유입을 늘리려면은 네이버도 사실상 다른 채널한테 할 때는 광고를 해야 돼요.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 쪽이든 뭐 구글 쪽이든. 하지만 그런 거를 네이버 블로그 하는 당신이 해라.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외부 유입을 네이버로 끌고 오면은 내가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타 SNS에서 사용자를 네이버로 유입을 시켜줘라. 네. 요게 바로 체인 스코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블로그 액티비티인데요. 네.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참고해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블로그에서 노는 활동만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반대로 나의 활동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수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이건 뭐 어느 단계에서든 다 필요한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 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계산. 뭐 준최적화, 최적화 블로그, 뭐 C랭크 블로그 이렇게 넘어가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차례대로 예, 이 점수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 반영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이버는 구글과 달리 컨텐츠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나요? 네이버는 자체 생산을 해요. 구글은 외부에 있는 거를 싹 다 망라해서 모아줘서 결과값을 보여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는 예, 핵심이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의 그런 활동이에요. 뭐 요즘 이제 유튜브에 대항해서 네이버 TV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만은 네, 유튜브에는 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다른 채널로 다른 사이트로 빠져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당연하겠죠. 네이버에서 한마디로 네이버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놀고 먹고 자고 쓰고를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과거와 달리 일상으로만 최적화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정말 최적화 블로그 뽑기 쉬웠죠. 네. 뭐 일종의 최적화 블로그 공장도 운영하면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예, PC 한 50대 깔고 다 IP 다르게 하면서도 쭉쭉 한 뭐 45일 만에 최적화 블로그를 뽑아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것은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런 게 어떤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퀄리티가 높은 주제, 깊은 글들을 바로 써라라고 예, 네이버가 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한테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네이버 공식 블로그 팀 내용을 바탕으로 C랭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았습니다. 블로그 이제 시작해서 활동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보신 영상과 지난 영상도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꾸준하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빠이.